13번 문제.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이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딱 2차식 보자마자 이건 인수분해가 머릿속에서 딱 보이지? 그쵸? 보이잖아,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모의고 사스러운 거야. 자, 이게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f1은 1이야. 가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f의 x 플러스 1이랑 fx에서 x제곱을 뺀 거랑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항상 같아. 요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구해야지. 우선 3차당식 fx를 뭐로 나눈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눈 거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는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3, 2, 6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래서 x-2, x-3 이렇게 인수분해를 당연히 해야 여러분들이 f에다가 2는 값이랑 f에다가 3는 값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를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안 보이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 식이 등장하면 우선 해놓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a, b를 알려면 어쨌든 2, 3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2a 플러스 b고 여기서는 3a 플러스 b인데 어떻게 a, b를 구하냐 이거지.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라는 얘기지. 가, 나 조건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출발하는 거야. 자, 1 넣으면 1 나와 이렇게. 이게 출발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자. 요식. 여기 나중에 이제 함수 방정식 많이 만날 거 이런 거. 특히 내신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자, 나는 F2가 알고 싶은 거야. F2. 근데 F1이 1이래. 요거는 알아.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이 식은 이게 항등식이라고 어쨌든. x에다 뭘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내라는 얘기지. 뭐 넣고 싶어? 우선 x에다 1을 대입해야지. 자, x에 1 대입했다. 양변에. 여기다 1 대입하면 f2가 되는 거 맞죠?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f1일 거고 여기 1 대입하면 1이네. 그치? 그럼 여기서 f2 값을 알 수 있네. 왜? f1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에서 1을 빼서 0 됐네.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건 이런 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저런 식을 접근하는 걸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저런 생각 우선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f2가 0인 거 알았어. 그 다음 f3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f3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3이 되려면 요번 x에다 2를 대입해야지. 맞아? x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2 대입하면 f3이 되죠. x에 2는 거야. 그럼 여기도 2 넣어야지. 여기 f2가 될 거고 여기도 2를 넣어야죠. 그럼 2의 제곱 4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근데 f3 값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떻게? f2가 얼마였으니까 0이었어. 이거 0이야. 0. 0 마이너스 4니까 f3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거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요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건 요 값이 0이구나. 요 값은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두 번째 문제지. 여러분들 이제 하면 되죠.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a, b 값 구하면 되겠죠. 거꾸로 빼봐. b, 아래서 위로. 그럼 a이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a가 마이너스 4야. 여기다 등장하자고. 여기가 2, 4, 8.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8이 돼. 그래 0 되겠지. 됐어요? 이제 뭘 구하는 거지? 나머지 이거 구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돼. 됐어? 1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근데 이 px란 다항식을 잘 봤더니 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이걸 이제 공부했으면 시험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오란 얘기야. px를 지금 x-1의 제곱 x-1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쓸 때 2차식으로 쓰는데 2차식을 a에 요걸로 나눈 거니까 x-1의 제곱 그때 나머지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쓰고 p에다가 x 대신 요거 0 되는 값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p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바로 구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앞에 중간에 식을 쓰는 게 아니야.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있잖아. 변형이 돼도 거의 변형이 안 돼. 그런 문제는 기회인 거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바로 와야지.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되레 더 빨리 풀어야지. 그러길 바라는, 그래야 내신 문제를 풀어. 내신은. 수능 문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수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내신 공부, 내신 대비해 주는 거야. 알겠지? 학교 시험은 이래야 풀어. 그러면 딱 집어넣으면 P 집어넣으면 그건 사라질 거고, 일단 2 집어넣으면 1이지. 뭐야? A 마이너스 3이네. 그게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가 2네. 그럼 이게 나머지 이게 RX가 RX. 아, RX는 여기다 2 쓴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다 3는 값을 구해주세요. 바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면 암산해서 촉촉 풀어야지.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고. 그냥 여기가 이해가 안 된 거고 연습이 안 된 거야. 그럼 공부를 이렇게 하면 못 쫓아간다고, 고등학교는. 자, 정말 쉬운 나머지 정리야. 15번. 3017의 112제곱을 301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라고 하고, 3019의 119제곱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B라고 한대. 자, 그러면 저걸 나누면 난리가 나죠. 저 숫자 자체가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3017을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역시 3019도 X라고 하자.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는 다른 거야. 잘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은 X의 112제곱이지. 이걸 잠깐 fx라고 할게. 그러면 3018은 3017보다 1 큰 수야. 그러면 걔는 X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자, 이렇게 치환하면, 이거 지울까 헷갈리게?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눈 게 되는 거야. 분명히 3017의 112제곱을 3018로 나누는 건데, 그 수를 내가 X라고 치환하면 그 다른 숫자도 이렇게 X 플러스 1이 된다고. 여기 안 보냐? 졸래.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게 결국 1차식이 되는 거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숫자가 될 거고. 이거 자체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에다가 여기 요거 마이너스 1, 여기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에 112제곱이 되고 0일 거고,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바로 구한 거야. 치환하기만 해도 여러분 나머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112번 하니까 이건 1이죠. 짝수번했으니까 이제 우선 요게 1인데 이게 A가 되네. 그래서 A는 1이다. 두 번째는 자, 요걸 X로 놓으면 자, 요 식은 X의 119제곱이 될 거고, 자, 3018로 나누게 되면 X보다 1 작은 수야. 대략 얘가 119니까. 아니, 그러면 X-1로 나누는 게 되죠. 그럼 역시 몫이 다른 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잖아. 항등식이니까 x에 1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R2, 나머지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1에 119제곱은 1이겠네. 그래서 이게 B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다음 걸로 하고. 16번 3의 5제곱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 5의 7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상수 R1, R2에 대해서 자, 곱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우선 3의 5제곱이 이렇게 큰 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꼭 갖고 가야 돼요. 직접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누라는 뜻은 아니고, 자, 3의 5제곱 그러면 이 주인공 x를 3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나누는 수가 2잖아요. 2는 x에서 2를 빼면 3에서 2를 뺐으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원래 식에 등장하는 x가 될 거고, 이제 더 큰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3의 25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3의 5제곱을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은 x로 치워놓는다고 치면 x의 닷의 제곱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로 나눈다는 얘기는 x-1로 나눈다는 뜻이고,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걸 R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R1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큰 수를 나누지 않고도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x에 1을 대입하면 1의 5제곱이 될 거고 1일 거고, 그것이 바로 0으로 사라지면서 R1이 된다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자, 이번에는
5의 7제곱을 7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이쪽 문제고. 자, 여기서도 등장을 해볼게요. y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를 7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y를 7이라고 하면 그러면 원래식은 5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뭐로 나누는 거냐면 y가 7이고 여기서 7로 나누는 거니까 y로 나눈다고 되겠죠. 그 몫이 역시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R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y에 어떤 값을 내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y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y에 0을 대입하면 원래식은 5의 0제곱이 될 거고 자,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 q 프라임은 0으로 사라질 거고 이게 R2가 되겠습니다. 자, 요 5의 0제곱은 여러분들 교과 과정 바로 전 세대들이 이제 배웠던 거고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정지식을 쓰는 걸,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요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어쨌든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2 때 배울 거고, 지수를 배울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지수를 배울 때 배웁니다. 그럼 1이 R2가 되겠네요.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R1이랑 R2를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른 문자로 한번 이렇게 일부러 접근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에 대한 식인지 x에 대한 항등식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평소에 연습을 해야 실전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3의 2021제곱, 2020, 2019, 3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구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치환을 통해서 식으로 접근하는 나머지 정리. 그러면 얘가 26이라는 수가 얘를 x라고 이렇게 놨을 때 x의 몇 제곱 이렇게 되고 x의 몇 제곱 엄청나게 큰 수들이 이렇게 될 텐데 얘를 26으로 나누는 게 x랑 관련된 식이 돼야 된다고. 26이 되면 안 되고 얘가 x보다 1 큰 수 또는 x보다 1 작은 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이해해. x보다 1 큰 수 아니면 작은 수야. 2 작은 수 이렇게 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면 안 되지. 그럼 2의 10제곱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 2의 10승까지는 외우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2의 20제곱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거 막 더하라고. 큰 수는 이렇게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푸는 문제의 대부분은 1 큰 수나 1 작은 수로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6보다 1 큰 수나 1 작은 수 중에서 27이 있어. 27. 27은 3을 3번 곱한 거라고. 요걸 여러분 읽어내야 된다. 됐어요? 이걸 읽어내야 돼. 그러면 자, 원래식은 어떻게 되냐? 자, 원래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26을 난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3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걸 3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의 세제곱으로. 그럼 2021을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면 3, 6, 18. 그 다음에 22, 3, 7에 21. 또 20일 나와서 3, 7에 21. 677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하나 작은 수야. 이거 2021년도에 만든 문제란 얘기야, 이거. 알겠죠? 그러면 3의 세제곱에 하나 작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676 하면 얼마야? 3, 6, 18에서 얼마 남냐? 아, 여기 21이지? 3두 개 남는 거 맞죠? 이렇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3 하나 남겠지. 3의 세제곱에 676제곱 3 하나. 틀렸으면 얘기해야 돼. 3두 개 이렇게. 저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됐어? 그러면 이제 치환할 수 있겠지. 얘를 우리가 이제 x라고 치환하면. 자, 요 주어진 숫자로 된 수식은 어떻게 할 수 있어? x에 677, x에 600, 얘를 먼저 쓰자. 3의 제곱 9 곱하기 x에 676. 3에 x에 676 이렇게. 3의 제곱
3자가 자꾸 안 쓰죠. 됐죠? 얘를 우리가 26으로 나누는 거니까 27보다 1자분수야. 그래서 x-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몫이 있을 거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 해성질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할 거고 여기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3 아니고 어디야? 9냐? 네. 고마워. 3의 제곱 9. 얼마야? 10, 23이야? 그래서 R은 23이라고 해. 그러면 딱 변형될 수 있는 게 또 있어. 그럼 여러분 뭘 체크해야 돼? 8도 있어. 8. 뭐라고? 8. 왜? 3의 제곱 9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야? 8이 등장할 수 있지. 얘가 9가 x가 되면 8은 x-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밑을 보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친구를 보고 하는 거야. 3으로 등장하면 3의 거듭 제곱 중에서 가까운 수를 찾는 거야. 얘가 뭐 2로 등장하면 2의 거듭 중에서 찾는 거야.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돼 있어야지. 이거 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 풀지 않아도 딱 한 문제로 원리를 딱 잡으라고. 그럼 변형된 걸 잡을 수 있다고. 됐어? 잘 정리해. 자,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거 형태에서는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x 플러스 2 전체 11제곱 플러스 x 13제곱 플러스 x 15제곱을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201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019, 2020, 그 다음에 2018 이렇게 세 개 수가 등장하는 거고, 자, 여기 x 플러스 2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x로 놓으면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큰 수.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요 주어진 이 수를 볼게요. 그럼 2020은 x 플러스 2의 11제곱이 될 거고 2019는 x죠. 그럼 x의 13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15제곱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 보이죠? 이 두 가지 주인공이 일로 들어간 거고 그럼 원래 이 식이 등장했죠. 그 다음 그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죠. x 플러스 1은 역시 2019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죠. 2019 그럼 몫이 있을 거고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수일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항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를 자 이 1차식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x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죠. 1을 11번 곱해도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13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역시 여기도 홀수번이 15번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건 나머지는 반드시 여러분 이제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는 크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얘기할 때는 0보다 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았다는 게 나머지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019로 나눴으니까 201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의 세계에서는 이렇고 우리 그 다항식의 세계에서는 어땠습니까? fx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g 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하면 자, 이 나머지는 다항식에서 나머지는 자, 나누는 수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차수가 작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겠고 그렇다고 0 이하의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은 가능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2019로 나눴을 때 몫이 10개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몫이 10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부족한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요. 어떤 개념이냐면 2019 곱하기 몫이 9고 나머지가 2018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너무 아깝잖아요. 2019
되기 위해서 2018은 하나가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방법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거 2019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2019가 19개가 아니라 여기 한 개 더 늘어서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부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니까 하나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은 결국 2018개가 남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남았으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죠. 하나만 더 있으면 이렇게 나눠 떨어져서 묶어낼 수 있는데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201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가 음수로 나왔을 때 나누는 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좀만 연습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수로 나오는 경우를 반드시 0보다 큰 경우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19번은 x에 대한 두 다항식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a일 때 그랬어. 그럼 최대 공약수 의미 알면 되겠고,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숫자로 설명 이런 느낌? 24가 있으면 24와 24, 그 다음에 8, 24랑 8을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8에다 3을 곱하면 24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24랑 8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8이잖아. 8, 3, 28, 8 이렇게.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이 8이 24의 약수지, 약수. 어쨌든 약수잖아. 공약수라는 건 공통. 두 수로 얘를 a와 b로 접근했지만 결국은 아니지. b와 a로 접근했지만 a가 b의 약수구나. 인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수분해 쪽에 좀 가깝지. 인수분해도 어쨌든 항등식이 일종이야. 다 항등식이야, 여러분들. 곱셈 공식, 어쨌든 식이 같은 식은 항등식이야. 좌변 우변이. 그러면 b라는 다항식 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랑 x라는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얘가 이 다항식의 일부라고.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개수 비교 딱 바로 해도 되잖아.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네, 1.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 x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상수항이 플러스 b야. 그러면 문자로 쓰는 것도 한번 해봐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b. 그리고 뭐가 될까? 뭘까? 아니 마이너스 2랑 이거 곱하면 b가 돼야 돼. b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그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숫자만 보면 안 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당연하지. 전개하면 당연히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찾으면 되지. a값 b값 다 찾으면 되지. 어쨌든 자, a값 2차식이잖아. 2차식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상수항이랑 이렇게. 근데 b를 먼저 구하자. 1차식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렇지? b를 먼저 구해.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bx. 그치? 그러면 1차항에서는 2분의 b 마이너스 2x인데 얘랑 마이너스 x랑 같아야지. 그래서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랑 같으니까 이항하면 아니면 얘가 1 되면 되지.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1 b는 2다. 이렇게. 방정식 꼭 풀 때 1차 방정식 그냥 이런 숫자 대입해서 생각해도 돼. 1차 방정식 꼭 2하고 뭐 나누고 그러지 않아도 돼. 1차는 될 거고. b가 2야. 그 다음에 a를 구하려면 뭐 2차식을 만들면 되죠. 2차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b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또 x가 뭐 나와? 여기서 나오네. 마이너스 x제곱. 그 친구랑 얘랑 같아야 되네. a는 마이너스 2가 되나? 정신없이 풀었는데 그냥 딱 보이는 대로 풀어서 그래, 선생님이. 식을 막 전개하는 게 비교하는 건데. 가능해?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a에서 b를 빼래. b는 2니까 b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어려운 개념 아니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 이런 걸 한번 이제 역시 접해보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가로의 길이는 x-1 전체 제곱이고 세 직사각형 ABC의 넓이는 각각 이렇게 된다. 직사각형 C의 세로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자 각각 구해서 더해달라는 얘기죠. 우선은 넓이가 등장했으니까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A라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등장하니까 세로가 바로 등장하겠죠. 왜냐면 가로랑 세로 곱하면 넓이가 될 거니까요. 자, 우선 이 친구의 넓이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a 3x 플러스 a죠. 자, 그럼 이거 직접 나누면 되죠. 우리 인수가 여기서 써갈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식전개하는 걸 우리 찾읍시다. 그러면 이거 전개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완전제 없이 전개하면, 그리고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뭐 x세제곱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여기 x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상수항을 바로 찾는 거는 여기 1차항을 봐도 되겠죠. 1차항이 마이너스 3x가 등장했으니까 여기는 1x죠. 1x 1x 그러면 이 마이너스 2x랑 숫자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3x를 만들려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1이랑 x 곱하면 x, 더하면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많이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가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네요. 자, 그러면 이걸 끌고 와야죠. 이쪽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자, b의 넓이는 역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인데 세로가 x 플러스 2니까 가로는 자, x제곱 x, 그다음 4x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면 되죠. 개수끼리 더해서 1차항 만드는 거고, 아니 상수항끼리.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요? 4죠. 그러니까 2a가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쪽도 x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역시 c의 넓이에서 지금 우리가 역시 가로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역시 x 세제곱 플러스 4a인데 a가 2니까 4, 2,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c의 넓이에요.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자, 요 x 세제곱 플러스 8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쳐야죠. 여러분들 세제곱의 합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스쳐야죠. 3자 떼고 쓴다.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x인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x, 뒤에 거 제곱. 자,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세로의 길이인지 알았네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직사각형 C의 세로의 길이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세로의 길이가 이건데 그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b랑 마이너스 2랑 같네요.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c랑 4랑 같아야겠죠. c는 4. 자, 그러면 결국 모든 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abc를 더하면 이거 2 더하기 마이너스 하면 0이고 4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인수분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넓이 구하는 과정들, 도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연습해 보면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21번. 자, 다항식 px를 지금 3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때 q1 플러스 r의 값은, 자, 우선은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는 한번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예요. 우선은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다면, 자, px라는 이 다항식을 3x-1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r은 이 항등식 양변에 x 대신 여기 0 되는 값, 1차식이 0 되는 값, 그걸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된다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이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굳이 직접 나눠서 구하지 않고, 자, 1차식이 0 되는 값을 양변에 대입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면, 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r 값은 p라는 다항식에다 x 대신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7분의 1인가요? 3의 3승이니까 그러면 양분하면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제곱에 역시 3분의 1을 대입하면 9분의 1인데 그럼 9분의 8이 될 거고, 자, x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약분해서 2 플러스 2 되겠네요. 자, 이게 9분의 9니까 1이네요. 1. 1에다가 4 더하면, 자, 나머지가 5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px라는 식 3x 세제곱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자, 3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 식에서
자, 아까는 이제 나머지를 이제 빠르게 구한 거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Q1이잖아요, Q1. 그 X에 이제 1을 대입했다는 얘기니까, 요 항등식을 이용해야겠죠. 양변의 X는 X에 1을 대입합시다. 자, X는 1을 대입하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8, 6이랑 2도 하고. 맞나요? 그러면 16, 19가 되겠네요. 8이 16, 19. 그래서 19가 될 거고. 자, 우변도 이제 x에다 여러분들 1을 대입하면 3-1이면 2죠. 2고 곱하기 q x 대신 또 2를 대입하면 q1이죠. qx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항식에 1을 대입한 얼마의 값일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게 5였죠. 자, 5가 돼서 이 다항식 안에서 역시 우리가 q1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9가 되려면 5에다가 14를 더하면 되죠. 이 14가 되려면 q1이 7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Q1이랑 R을 더하는 거니까 7이랑 5를 더한 12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을 이용하는 요 내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자기 걸 만들어서 자, 바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자, 다항식, 요 4차 다항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어쨌든 a, b 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죠. 자, 별거 없네. 그냥 나눠 떨어진다라는 개념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러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해서 비교해 볼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4 x제곱 bx제곱 플러스 4랑 이건 전개하는 게 아니죠. 저 상태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찾아볼까? ax 4제곱이면 여기 ax제곱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 플러스 4 나오려면 여기 1이겠고 그쵸? 그럼 1차식을 찾아야 되는데 1차식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숫자를 보면 여기는 24 이런 건 숫자가 등장하잖아. 그럼 이제 얘를 한번 건드려 볼 수는 있겠지. 숫자니까 가능해?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 3차식. 이렇게 곱하면 3차식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1차랑 2차. 여기 2차랑 1차.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숫자만 볼게, 이제. 개수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랑, 그럼 여기를 뭐라고 놔야 됐네. B 말고, 뭐 C라고 놔야 돼, 그러면? CX. C라고 잠깐 치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C. 저 놓쳐서 잠깐 요거지? C. 됐어?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3 같아야지. 그럼 C에 대한 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뭐 B로 잡고가 아니야. A랑 C가 등장하는 쪽이 어디 있을까? 4차는 됐고 3차, 2차, 1차가 없네 여기. 그치? 1차가 0이죠. 1차를 이용하자. 1차가 없다. 그러니까 좌변 0x라는 얘기지. 우변 1차가 뭐 나와? 이렇게 등장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4c 보여 안 보여? 이 0 되면 되죠? 돼안돼? 그래 4 이항하면 c가 1이네. c가 1이야? 1이면 1을 하면 얼마야? 1로 2항? 분수가 나오는구나. 1, 2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고 마이너스 4이. 그래서 A는 4분의 25. 됐어? 그럼 B 값은 어떻게 구해? B가 들어간 식. 원래 이제 이건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렇게 풀지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것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려고 하려면 B를 가지고 가는 거 2차식으로 가야지. 2차식을 만들면 되지. C가 이런 거 알았으면 얼른 써주고 반영해줘야 돼. 그 다음에 A가 들어가지 않게 A는 분수니까 그러면 여기 B만 구하려면 이 2차식을 찾자. 2차식은 bx제곱 B만 볼게. 개수만 볼게. 좌변에서 2차식은 1x제곱이네. 그 다음에 2차 있고 마이너스 4 맞아요? 그 다음에 4에 이렇게
자, 요거 구하면 1, 아니, 마이너스 3이고, 이거 4 곱하면 25가 되겠지? b는 얼마요? 22요? b가 20이야? b가 20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갖다 대입하면 되나? 그러면 25분의 8 곱하기 a. a가 4분의 25 있나? 더하기 22분의 3 곱하기 b 맞아? 예. 22 하면 4, 2, 8 약분 2 더하기 3,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전개하는 거 좀 많이 연습해 놓으라고. 왜냐면 좀 고급 문제 풀 때 많이 써. 23번. 자, fx란 다항식이 4차식이죠. 이 4차식일 때 f에다가 x 대신 3.1을 대입한 값을 구해라. 자, 3.1을 여러 번 곱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할 만할 정도로 줘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다가 또 틀리기라도 하면 이제 얼마나 이제 안타깝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소수점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자, 이런 걸 직접 계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3.1이라는 수는 3과 0.1을 분류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3과 0.1을 분류해서 0.1 또는 1 우리가 이런 수들은 0.1도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런 수들은 우리가 여러 번 곱하더라도 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식을 좀 변형할 겁니다.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4제곱 10x 세제곱 37 x 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36에서 자, 요 식을 우리가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했던 거 이거 묶어서 진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x-3의 제곱 4제곱 a에 그 다음에 b의 x-3의 세제곱 c의 x-3의 제곱 d의 x-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4차식이 등장하니까 x의 4제곱이 나오겠죠. 여기. 거기에 a 값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전개해서 얘가 되는 이런 형태죠. 그럼 이렇게 x-3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x 대신 이게 우리가 3.1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3.1을 대입하게 되면 3.1에서 3을 빼서 0.1을 거듭 제곱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1을 뭐 4번 곱한다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4번 곱하면 10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건 1과 관련된 수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 번 곱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사람은 다시 요거 우리 개념 원리 책에서도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마 개념 원리 책 페이지 43쪽에 있네요. 조립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이라는 필수예제 발전 예제 5번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스텝 2에서 그러니까 페이지 45쪽에 28번 문제도 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도 지금 이게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내용이고 이게 은근 기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꽤 애를 먹는 문제예요. 좀 연습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a라는 값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x 4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럼 이게 1일 거고 굳이 그러면 문자를 BCD 하지 말고 여기를 A, B, C, D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A, B, C, D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조립제법을 이제 연달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작게 할게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연도를 써봅시다. 자, 이게 4차항서부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3차, 2차, 1차 형제 다 있죠. 37, 마이너스 60, 36. 자, 뭐로 하면 되냐면 여기 0 되는 값 3으로 하면 되겠죠. 1, 4, 3 더하면 마이너스 7. 3, 7에 21인가요? 마이너스. 자, 더하면 16입니다. 21 더하면 16. 36, 18, 48이죠. 자, 빼면 10인가요? 마이너스. 자, 곱하면 마이너스 36. 0 되네요. 그러면 여기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3으로. 자, 1 내려오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4입니다. 3, 4, 12. 역시 0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결국 C도 0이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반드시 그걸 학습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럼 C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몫을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또.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그냥 이렇게 나머지가 남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간단한 형태네요. 어떻게 되냐면 x-3으로 묶고 역시 3으로 묶으면 이게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원래 나머지인데 이게 나머지 t가 0으로 갔죠. 이렇게 0으로 간 거고. 그 다음 요걸 또 다시 여러분들이 x-3으로 묶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도 대괄호로 바꿀게요. 여기도 역시 x-3으로 묶고 나머지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나머지가 또 0인 형태입니다. 이제 다 곱의 형결로 됐네요. c가 0이니까 c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인데 이게 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또 되네. 완전 제곱식. 그러면 결국 준식은 x-3, x-3 그 다음에 이거는 x-2 전체 제곱. 얘도 그냥 제곱으로 쓸까요? 이렇게. 원래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3.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는 0.1의 제곱이죠. 10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1인가요? 1.1은 10분의 1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분수로 계산하기 더 편해요. 그러면 이건 100분의 1. 얘는 100분의 11의 제곱은 다 외우고 있죠. 121. 그러면 만분의 121은 0.0121 이렇게 되겠죠. 자, 소수 자리 4자리예요. 동그라미 4개면 4자리. 그래서 0.0121이 되겠네요.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요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강의를 보셔야 돼요. 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실전 연습으로 바로 적용을 해야지. 여기 이해 안 가는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고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강의를 듣고 옵니다. 듣고 와서 자기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상수 ABCD에 대해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건 뭐 조금 전에 연습했던 식으로 조립식을 연달아서 쓰면 되겠는데 3차식이라 너무 간단한데요. 이거는 굳이. 자, 2배 x 플러스 1의 세제곱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c의 x 플러스 1 플러스 d입니다. 우선 a 값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뭐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이 2차식 x 제곱에 관련된 식이 나올 거고 1차식이고 상수항이니까 3차식이란 건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x 제제곱 딱 나와서 2가 곱해지는 거니까 a가 2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라고 바꿀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연달아 조립조합을 쓰는 거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얘가 2인 건 알았고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 자, 3차식 계수가 2입니다. 2차식이 없고 1차식이 없고 상수항이 있어요. x 플러스 1로 묶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이 0 되니까 내리고 곱하고 더합니다. 또 곱하고 더하고 자, 곱하고 더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 플러스 1의 인수로 묶으면 2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b의 x 플러스 1이 되죠.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가 될 겁니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식만, 요 식만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묶는다고 했죠. 2배 아니 x 플러스 1로 묶으면 연결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 강의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2배 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x 플러스 1로 묶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배하면 요 식이 되는 거고 분배하면 요 식이 되는 거고 c는 묶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요 몫에 해당하는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요 부분이 역시 또 몫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자, 2 내려오고 자,
자,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곱하면 4가 돼서 더하면 6이 되네요. 그럼 역시 여기 6이 되죠. 그래서 C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C는 구했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요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걸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묶었잖아요.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쳐다보면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치면 몫이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역시,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뭔가요? 몫에 해당되고 2 맞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 이게 B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B 값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아까 이제 구해놨죠. A가 2였죠. 그래서 A가 2였고.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AD 마이너스 BC니까 A랑 D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인가요? 그 다음에 B랑 C를 곱해요. B와 C. 66에 30, 마이너스 36인데 그것을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30이란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 조립제법을 연달아 쓰는 거 또는 이 다항식을 특정한 인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묶어 내리는 거, 이 내용은 여러분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23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건 이제 가볍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조금 전에 해줬던 23번 문제 굉장히 응용되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연습 많이 해야 돼요.